혹시 음악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만드는 건 레퍼런스를 따라 만든 모방이자 복제품일 뿐, 사실 나는 진짜 창작은 할 줄 모르는 가짜가 아닐까? 이런 현상을 임포스터 신드롬, 이 책에서는 가짜 예술가 공포라고 소개하는데요. 마치 내가 예술을 하는 척하는 가짜 예술가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거나, 실제로는 멋지고 괜찮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가짜 공포에 휩싸여서 나의 능력과 작품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좌절에 빠지고 혐오감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특히 대중음악 작곡가들에게 이 가짜 공포는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품은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품이기도 하고 수익성과 대중의 냉정한 평가라는 두 개의 잣대 위에 올라서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뮤지션들이 겪는 이 가짜 예술가 공포, 임포스터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한 권의 책의 관점을 조명해서 왜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이런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예술가가 느끼는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걸까? 혹은 내가 흉내만 내는 카피캣은 아닌 걸까? 하는 생각들인 거죠. 일단 우리는 왜 스스로를 의심할까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작자로서의 나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내 작품이 완벽하게 독창적이지 않고 우연한 실수라든지 다른 뮤지션들, 다른 작품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작품의 속사정은 속속들이 알지 못하죠. 우리가 리스너 입장일 때는 어떤 곡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가사가 좋다거나 멜로디가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딱 간주 8마디에 들어가는 기타 솔로가 좋다거나 그렇게만 돼도 이 음악 참 좋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곡이 마음에 들면 특정 부분에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사운드적으로 그 곡이 완벽하지 않다거나 이래도 괜찮죠. 곡의 어떤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면 다른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음악을 충분히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리스너 입장일 때는요. 근데 리스너가 아닌 창작자로서는 나 스스로 내 음악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죠. 남의 음악을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는데 내 음악은 너무 내 스스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 곡을 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한 곡을 수백 번, 수천 번은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 음악의 가사부터 멜로디, 사운드, 레퍼런스, 사용한 소스, 연주 이런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음악의 단점과 결점을 남은 몰라도 나는 너무 잘 아는 지경이 됩니다. 내 음악의 모자란 점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예술가의 두려움 중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관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중음악 뮤지션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한층 더 강력하게 결합된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와 거리가 있는 장르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이를테면 재즈, 락, 일렉트로닉, 인디 이런 분들에게보다 대중음악 뮤지션들에게는 이 압박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재즈 씬, 락 음악 씬에 몸담고 있는 뮤지션들은 이 씬에서 인정받는 뮤지션들, 이름을 날리는 뮤지션들조차도 그 씬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크게 돈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좋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음악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평론가라든지 매니아들만 듣는 음악 이런 거를 해서도 이 씬 안에서는 충분히 내가 어떤 뮤지션으로서 예술가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중가요는 어떤 곡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장르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알다시피 성공하면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제까지는 돈이 없어서 작업실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가 하루아침에 곡 하나 대박 나서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까지 돈을 이렇게 벌고 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대중음악씬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통 성공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히트곡 써서 대박치고 한 번에 뭐 저작권료를 얼만큼을 받았더라, 실현권료 얼마가 들어왔다더라, 이런 거요. 이 속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음악, 트렌디한 음악만이 좋은 음악이고 진짜 예술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야말로 진짜 음악이고 유명하지 못한 나는 가짜 뮤지션이 아닐까 하는 잘못된 결론에 빠지는 거죠. 즉,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성보다는 상업적 성과가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받는 대중음악의 특수성까지 더해져서 대중음악 뮤지션들은 정말 큰 부담감을 겪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 두렵고 좌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무도 몰라주는 내 음악, 음악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깊은 자기의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가짜 공포, 임포스터 신드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완벽한 작품, 완벽한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신기루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결점이 있고, 특별히 내 작품의 결점은 나에게 더 크게 현미경처럼 확대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예술을 하는 동안 끝까지 예술가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술가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도리어 예술가들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인내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피하지 말고 맞서고 대담하게 수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자 제 생각에 이 책의 핵심을 담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두려움은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멋지지 않나요?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작품을 진정으로 완성하고 싶어 한다는 반증이자 작업에 대한 열정의 징표이므로 두려움을 느껴도 작업을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계속할 이유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예술가가 가짜가 되는 순간은 바로 다음 작품을 만들지 않을 때입니다. 작업을 멈추고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예술가가 아닌 과거의 잔상에 머무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히 미완성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술가가 진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술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업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나의 목표와 기준을 잊지 않고 창작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술가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책의 관점을 조명해서 임포스터 신드롬, 가짜 예술가 공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